네, 안녕하세요. 강병철입니다. 이 책은 육아에 관한 책인데요. 사실은 육아법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생각법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옛날에는 정보가 없어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정보가 많아서 문제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기도 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올리기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보를 올린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올려도 사람들이 봐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의 눈에 띄기 위해서 점점 더 자극적인 정보를 생산합니다. 아주 조그만 내용을 크게 확대한다든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싸움을 겁니까? 권위 있는 상대한테 싸움을 걸수록 더 재미있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동원하는 것이 의사들이 돈을 위해서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먹지 않아도 되는 약을 억지로 권하고 쓰지 않아도 되는, 맞지 않아도 되는 백신을 억지로 맞추고 이런 논리들이 계속 도는 겁니다. 자극적인 정보를 생산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틀린 정보를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막 지어내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있지도 않은 얘기 또는 진실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정말 진실인 듯이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양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런 정보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고 쓴 책이 이 책인데요. 제가 오늘은 그런 정보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방법을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걸음 물러나서 보라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던졌을 때 이 정보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진흙 싸움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때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정보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보자는 거죠. 그 사실 자체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유연하게 사고하라는 겁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생제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칼은 좋은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로 남을 협박하고 남한테 상처를 입히고 돈을 뺏는다면 나쁘죠. 하지만 그 칼로 음식을 썰어서 아이들 먹을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외과 의사가 그 칼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수술해서 목숨을 구했다 그러면 어때요? 칼은 좋은 거죠. 칼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 칼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느냐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항생제가 좋은가 나쁜가, 백신이 좋은가 나쁜가, 약을 먹는다는 게 좋은가 나쁜가 라는 거는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지 약은 무조건 나빠. 그러니까 난 약을 안 먹을 거야. 항생제는 무조건 나빠. 절대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의사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의사들 말은 난 들으면 안 돼. 안 들을 거야. 제약회사는 정말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개발해서 파는 백신은 절대 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제약회사가 사실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 발짝 늦게 움직여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알아볼까요? 비타민을 안 먹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유산균을 안 먹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고 팔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정말로 비타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청년들이 커서 전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빌보드 차트 1등을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능력 있는 청년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영양실조가 우리 사회에 많다면 지금 청년들이 저렇게 자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 소아과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쓰는 의사가 되지 말고 제일 마지막에 쓰는 의사도 되지 말아라 라는 격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약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약의 효능이나 안전성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좋다는 선전만 믿고 자기 환자한테 덜컥 썼을 때 아이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기대했던 결과, 기대했던 효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쓰는 의사도 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미 그 약의 효과나 안전성이 다 입증이 돼가지고 옛날에 썼던 약보다 더 우수하다는 게 다 알려져 있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옛날에 쓰던 방법을 쓸 거야 라고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자한테 충분히 이익이 된다는 게 검증이 됐다면 그때는 원칙을 바꿔서
환자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라는 거죠. 엄마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옛날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나와요. 예를 들어 해열제 먹으면 해롭다, 뭐 해열제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이거 사실은 되게 새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이때까지 내가 알던 건 잘못했나? 이러고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일찍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비타민은 그럼 몸에 해롭다, 해로울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그건 합성 비타민이 그렇지 천연 비타민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막 비싼 천연 비타민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해로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천연 비타민을 사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말고 몇 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좋다, 뭐 마찬가지죠. 무슨 식품이 좋다, 노니비누가 좋다, 무지하게 선전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새로운 거를 너무 쫓지 마세요. 새로운 거를 쓰지 않고도 우리는 이때까지 굉장히 잘 살아왔어요. 그걸 괜히 이걸 마치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안 써서 우리 애가 그러면 조금 손해를 보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그렇다고 큰일이 나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그것도 이익이니까요.